학교 김승입니다. 오늘은 인슐린과 식사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다이어트들을 보면은 참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다이어트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옛날에는 이 어떤 클래식하다고 할까요? 어떤 고전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이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이 칼로리에 중점을 뒀었습니다. 근데 현재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은 칼로리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을 조절하는, 혈중의 인슐린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쪽으로 다이어트가 많이 바뀐 추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칼로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이어트, 저칼로리 저지방 다이어트에 이 신봉자라 했달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이어트 책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여러 가지 다이어트들이 나올 때 그걸 제가 받아들이질 못했는데, 요새 제가 좀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지금 직접 한번 해보고 있어요. 해보면서 지금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그냥 이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이상한 것은 아니구나, 점점 저는 그렇게 확신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새 다이어트에 대해서 우리가 접하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현미 저칼로리 다이어트, 절식, 옛날 이런 다이어트를 비롯해서 케토제닉 다이어트, 고단백 다이어트, 간헐적 다이어트, 단식,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요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 나가 볼까 봅니다. 인슐린의 기능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죠. 인슐린은 우리 몸속에 이 혈중에 있는 이 포도당을 이 각 필요하는 세포에다가 포도당을 이렇게 넣어줘 가지고 신진대사를 하게 하는 어떤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탄수화물 신진대사에도 관여하지만 이 지방대사에도 관여를 해요. 주로 지방대사에는 이 체내의 지방세포에 이 중성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인슐린이 이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하나 보면은 피 속에 돌아다니는 지방산을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된 중성지방을 지방선으로 분해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겠죠? 중성지방이 많이 쌓이는데 우리 몸의 전체 이 체지방, 그러니까 축적된 지방의 95%는 중성지방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히 비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새 인슐린을 일명 지방 축적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중성지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중성지방은 지방과 글리세롤 두 가지가 결합한 어떤
이 형태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은 이 E자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글리세롤에다가 이 세 개의 지방산이 결합된 상태가 중성지방입니다. 이 중성지방은 인체의 95%가 중성지방입니다. 물론 혈중에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혈중에 있는 중성지방은 150mg 데시리틀 이하여야만 된다고 합니다. 150mg 데시리틀 이하가 정상입니다. 이 중성지방은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에도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 소고기를 먹는다, 거기에 있는 지방도 전부 중성지방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체 에너지원을 보면은 이 크게 두 가지죠. 포도당, 탄수화물과 지방산, 지방인데요. 이 포도당과 지방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인슐린 농도에 따라서 포도당이 대사되기도 하고 지방산이 대사되기도 하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식사를 하면은 혈당 농도가 증가하죠. 그러면 이거를 혈당을 대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면 당연히 혈중에도 인슐린 농도가 증가되겠죠.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혈당이 이렇게 증가됩니다. 인슐린도 따라서 이렇게 증가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과 인슐린 농도는 점점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하죠. 혈중에 인슐린 농도가 높으면은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 돼요. 이때는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낮으면 지방산이 에너지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농도가 낮을 때는 지방산이 에너지원이 되면서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살 빠지는 시간이 되겠죠. 지방을 태워 살을 빼려면은 혈중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인슐린 농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곧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 비만 기준에서는 예전에는 세컨드 밀 이펙트, 식사를 거르면 우리가 다음 식사 때 좀 폭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거르면은 오히려 더 비만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처음에 아태 비만 기준은 조금씩 자주 먹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식사 때 충분히 먹고 이 세 끼만 잘 먹고 공연히 식간에 또 자주 먹지 않아 가지고 세 끼만 먹는 것도 있고 공연히 여러 번 먹어서 인슐린의 혈중 농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공간으로 현재 아태 비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배가 쪼르륵 되는 시간은 살 빠지는 시간. 여러분 맞습니다. 배가 쪼르륵 되는 이런 공복 상태는 인슐린 농도가 이 최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이 잘 빠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꼬르륵 되는 소리를 이 살 빠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아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요. 이 식단 관리는 다이어트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우리가 이제 식간에
식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좀 배가 허전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죠. 이 공복 상태에서 이런 마카로니 같은 게 있다면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때 이것을 먹으면 꿀맛이죠. 근데 이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인슐린 낮은 구간 식간은 이 물 외에는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이제 이런 것을 먹는다면은 군것질맨들이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먹죠. 이 군것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어떤 양반들 보면은 이 사탕이다, 과자다, 주스다, 껌이다, 끊임없이 먹는 양반들이 있어요. 이런 양반들은 살이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살이 빠질 기회를 우리 몸한테 안 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이런 양반들은 살이 잘 찌고 또 살이 찐 이 비만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반들은 아마 간식만 드시지 않는다면은 살이 아마 많이 빠질 거예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간헐적 단식은 6시간 식사를 하고 18시간 단식을 하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슐린이 낮을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지방이 태워지죠. 지방이 태워지는 구간을 의지적으로 늘려보자는 노력입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볼까요? 아침 식사를 하고 아침을 안 먹어요. 그 다음에 늦게 저녁 식사를 점심시간을 해요. 그러면 가령 저녁을 8시에 먹었다. 점심을 안 먹고 저녁을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2시에 늦은 점심을 먹었다. 그럼 이 구간은 얼마나 되겠어요? 18시간입니다. 그러면 18시간 단식이 된 거니까 이 간헐적 단식이 된 거죠. 그리고 2시에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저녁을 8시에 다시 먹는다고 해요. 그러면 2시에서 8시 간격은 6시간이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이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식사가 지속이 되는 거를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침 식사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아마 간헐적 단식을 저절로 하고 있는 분도 많을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 근데 되려면은 이 아침에 이제 모닝커피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닝커피가 이 간헐적 단식 모닝커피를 드시면서도 간헐적 단식을 되려면은 그 모닝커피를 블랙커피를 드셔야 돼요. 믹스커피 같은 거를 드시면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많잖아요. 일단 설탕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낮게 유지되던 인슐린이 갑자기 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슐린 낮은 인슐린 혈중 농도가 깨어지겠죠? 그러면은 간헐적 단식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이 저녁을 드시고 아침에는 모닝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을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침에 모닝커피를 블랙커피로 바뀌면 돼요. 의외로 아침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간헐적 단식을 조금만 노력하면은 조금만 그 간헐적 단식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아주 쉽게 이 간헐적 단식을 이 은연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체중 유지에 또 이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빗줄근 이런 부분이 다 살이 빠지는 시간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이 단식은 우리가 이제 간헐적
단식보다 더 적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침을 가령 18시간 다이어트가 아니라 보통 2, 3일 동안 먹지 않는 경우가 많고 3일간의 단식이 좋다는 어떤 보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단식은 당연히 이제 단식을 하면은 인슐린 농도가 이 최저치를 계속 유지하겠죠. 그때는 살이 잘 빠지겠죠. 그러면 3일간 단식을 한다면은 몇 킬로그램이 빠질까요? 어쨌든 제가 경험은 안 해봤는데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이 단식이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몸에 좋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이 단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이론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메스가 필요 없는 수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우리 몸의 세포가 60에서 100조가 있는데 매일 죽고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단식을 하면은 우리가 이 음식물을 제공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인체가 이 세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제공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손상된 세포들을 그 죽은 세포나 손상된 세포를 다시 재생시켜 가지고 새로운 세포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새롭게 이제 이 몸의 대청소를 하는 계기가 된다고 할까요? 중에 단식은 하나의 몸의 대청소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자가 포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가 포식은 뭐 비슷한 개념인데요. 우리 몸에 금식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이 세포, 이제 손상된 세포, 죽은 세포, 또 체내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까지도 이렇게 우리 자가세포가 포식을 해서 이것을 분해해 가지고 단백질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면역 시스템이 재부팅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단백질은 우리가 이 재생을 원래 잘하는 어떤 성분이에요. 영양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60kg 사람이 180g이 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20g은 재활용을 하고 60g만 섭취하면 돼요. 우리가 단백질을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되는 이유는 재활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 세상 다이어트는. 그러니까 인슐린 자체를 우리 몸에서 분비하지 않게 인슐린 분비 자체를 막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음식을 먹고 인슐린 농도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에 따라서 이 혈당이 낮아지면서 인슐린 농도가 낮아지는데 이 낮아진 상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봤습니다. 식단 조절이 중요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고 금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에는 이쪽에 대해서 알아볼까 해요. 인슐린과 음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 요때 이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케토제닉 다이어트, 고단백 다이어트, 그리고 현미 저칼로리 다이어트, 뭐 요거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모든 다이어트들은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는 혈중의 인슐린 농도를 낮추는, 그 인슐린 농도가 낮추면은
우리 몸에서 지방이 에너지원이 돼서 지방이 훨훨 잘 타게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게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이제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비만학교 교장 김승기였습니다.